당시가 산이에요. 네. 산이기 때문에 속이 망가진 분이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속이 쓰여서 못 먹어요. 비타민C가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 2000ml 먹으면 500~600ml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1000ml 이상이 그냥 대장으로 빠져나갑니다. 네. 비타민C의 효능을 100% 발휘 못해요. 그래서 복용법을 잘 지켜야 돼요. 네. 비타민C는 식후 30분도 아니고 식전도 아니고 먹는 게 제일 좋다. 그럼 가루를 먹을 것이냐 정제를 먹을 것이냐는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반어박이 웰리스 클리닉 반재상 원장입니다. 이황재입니다. 네. 박사님, 이제 저도 수술하고 환자들이 회복하는데 비타민C가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첫 번째는 감염을 좀 어느 정도 줄여줄 수 있잖아요. 면역을 높이니까. 두 번째는 이제 살이 붙으려면은 콜라겐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상처가 빨리 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환자들한테 이제 비타민C 좀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먹거나 하루에 한 번 정도 먹거나 이제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시거든요. 비타민C가 정말 여러 가지 면역을 올리고 뭐 혈관을 보호한다던가 간 기능을 좀 개선시킨다던가 치매를 또 예방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어느 정도를 어떻게 복용을 해야 되나요? 그냥 60ml만 하루에 먹으면 된다.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기준이에요. 네. 1912년에 비타민 전문가들이 모여서 비타민 A, B, C, D, E, F 적정량을 정하는 회의를 했어요. 100년도 더 된 거네요. 그 100년, 기준이. 그러면 네. 100년도 막 넘었죠. 그 60ml 정해진 네. 것이. 비타민 B 이런 것들은 또 연구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거가 있어서 그때 다 정립이 됐어요. 네. 비타민 C를 찾아보니까 그걸 정할 만한 기준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막 뒤져보니까 18세기 중엽에 제임스 린드가 네. 최초의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네. 배를 타고 가면서 교열병에 걸린 병사들에게 오렌지 하나하고 레몬 하나를 매일 먹이니까 얘들이 죽지 않고 그래서 교열병을 오렌지 예방할 수 있는 하나과 레몬 하나면 되겠다 해서 계산해 보니까 60 내지 100mg이야. 또 하나 고려한 게 뭐냐면 그 약을 먹였을 때 소변에 나오기 시작하는 농도. 소변에 나오면은 그거 이상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양력적 기준이야. 네. 근데 60ml를 먹였더니 소변에 나오는 거야, 비타민C가. 그래서 주저함 없이 비타민C는 60ml. 그래서 정한 거예요. 제임스 린드가 정할 때 레몬 하나, 오렌지 하나는요, 짧은 기간 안에 병사들이 죽지 않게 하는 농도예요. 건강을 지켜주는 농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강구한 거예요, 그분들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C를 60ml만 먹어도 소변으로 나오는 이유를 그분들이 몰랐던 거예요. 소변으로 나오면 배설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비타민C는 배설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광으로 내보내는 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포도당은 나가면 안 돼. 오줌으로 나오면 우리가 뭐라 그래? 당뇨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몸에서 만든 물질을 오줌으로 내보내려면 왜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걸 절대 안 내보내요. 우리가 적정량을 정하는데 가장 과학적인 기준이 1970년대 초반에 발표한 게 있었어요. 동물들이 우리가 정한 적정량의 100배 이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근거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우선 문제점을 제기한 거고 최소한도를 일단 기준으로 정한 거예요. 6000ml. 그 6000ml를 하루 살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만드는 거니까 한 번에 먹으면 안 돼요. 실험을 해보니까 비타민C는요, 그럼 6시간 사이클로 끝이 나요. 혈중에서. 먹고 나서 3시간이면 혈중에 피크가 되고 3시간 지나면 먹기 전하고 똑같아져요. 6000ml를 3번 또는 4번에 나눠서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식사를 3번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에 나눠서 2000씩 먹자라고 제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더 정확한 거는 비타민C를 치료를 위해서 쓰시는 분들은 3시간 간격으로 먹어야 돼요. 혈중 농도를 높이 유지를 해야 치료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떨어지기 전에. 3시간 간격으로 몇 시간 먹으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먹어. 그렇지, 힘들죠. 야, 뭐 하루 종일 비타민C만 먹냐? 뭐 이래가면서 안 먹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게 전파가 안 되겠다 해서 제가 6시간 간격으로 먹자. 근데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C가 산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속이 망가진 분이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속이 쓰여서 못 먹어요. 비타민C는 식사 중간에 먹는 게 제일 좋다. 식후 30분도 아니고 식전도 아니고 반찬처럼 먹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박사님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비타민C를 그 60mg, 하루에 100mg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기준은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진 기준이고 비타민C 안 먹으면 생기는 그 병을 갖다가 간신히 피하는 수준, 그 수준의 양인 거고 건강하게 살려면 그 동물들이 만들고 있는 그 비타민C 농도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살아있는 벤치마커죠.
왜냐면 우리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원래는 비타민C를 만들던 존재예요. 네. 그 증거를 찾았잖아요. 네. DNA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돌연변이가 와서 네. 우리가 비타민C를 못 못 만든다는 만들게. 것까지 밝혔어요. 음. 이렇게 과학자들이 무섭습니다. 비타민 C도 박사님 뭐 알도 있고 가루도 있고 뭐 리포 비타민 C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어떤 형태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전 세계에서 비타민C를 만드는 나라가 DSM이라는 회사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만드는 수준이 다 비슷합니다. 음. 그것을 제품을 만드는 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걸 사 먹어도 다 똑같습니다. 네. 순수한 비타민C, 네, 네. 그거를 들여오거나 중국산 비타민C를 들여오거나 해서 그거를 정제를 만드냐, 가루 제품을 만드냐, 리포조마를 만드느냐 하는 네. 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첫 번째 제품은 국산을 드시라는 얘기를 미국에 사시는 분도 사가지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산이 제일 좋다. 한국산이 최고입니다. 네. 제품은. 그 다음에 그럼 가루를 먹을 것이냐 정제를 먹을 것이냐는요, 가루가 가장 바람직해요. 비타민 C라는 것만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는 아니에요. 네. 식용 비타민 C는 순도가 95%쯤 돼요. 이거 순도를 95%로 98% 끌어올리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98%를 99%로 만드는 데는 10배도 더 들어요, 비용이. 그리고 100%를 만들면 너무 비싸져 가지고요,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비타민 C는 오로지 실험용으로만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먹는 거는요 95%의 순도야. 왜냐하면 먹는 거는 100%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게 곡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5%가 딴 게 섞인다고 네. 과학적 합성이 아니에요. 생합성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물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가루를 드시면 수입해온 그걸 그대로 먹는 거기 때문에 가장 안전해요. 아. 난 그래서 꼭 가루를 먹으라고. 힘들어도 물 한 모금 넣고 탁 가루 탁 녹이니까 괜찮더라고. 네. 그리고 꾹딱 삼키면 신맛을 못 느껴. 훈련하면 금방 돼요. 근데 나는 죽어도 가루 못 먹습니다. 너무 쉽니다. 그런 분들은 정제를 먹으면 돼요. 알약을 또 못 삼키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그러면 가루 드셔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리포조말 비타민 C를 얘기하시는데, 리포조말을 나는 꼭 드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아주 제한적으로 하루에 6알을 먹으면 혹시 한 알만 드신다든지, 네. 리포조말 다 먹는 건 안 돼요. 왜냐면 리포조말 드시면은 대장까지 비타민 C가 안 가요. 네. 다 흡수되기 때문에. 다 흡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대장을 통해서 면역 기능 올라가는 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대장에 있는 균을 바꾸는 효과가 리포조말 비타민 C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의 효능을 100% 발휘 못해요. 리포조말 비타민 C에 대해서 선호도가 있는 분은 한 알만 드시면 돼요. 하루에 한 알만.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비타민 C를 드시면 됩니다. 박사님, 근데 비타민 C를 먹으면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부작용을 걱정해야 될까요? 비타민 C를 생각해 보세요. 음식을 통해서 뭐 들어가는 거 외에는 100ml 안 먹던 분이 6,000ml 먹으니까 당연히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그렇겠죠. 제일 많이 복용 초기에 나타나는 거는 일단 속쓰림이에요. 속쓰림. 위장이 다 망가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네. 맵고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요. 짠 음식 먹으면 위장 전막이 다 망가져요. 싱겁게 먹어야 돼요. 유럽이나 미국은 반찬이 없잖아요, 반찬이. 네. 반찬이 없다는 거는 음식이 좀 짜도 소금이 덜 들어간 소리예요. 우리는 반찬이 꽉 짜잖아. 근데 다 소금 절인 거 아니야. 그래서 복용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민한 분은 2,000ml만 먹어도 설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비타민C가요, 삼투압이 높아요. 그 물질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비타민C가 또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2,000ml 먹으면 500~600ml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1,000ml 이상이 그냥 대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삼투압이 높기 때문에 대장 점막으로부터 액체를 다 빨아내요. 설사를 할 수 있겠네요. 대변에 그렇죠, 수분이 많아지는 거야.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설사가 나면 당연히 줄여야 되는 거예요. 양을 줄이면 되는 거죠. 양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우, 자기 2,000 먹었더니 너무 좋다는 거야. 4,000, 5,000씩 막 올리는 거야. 괜찮아요, 올려봐요. 그랬더니 설사가 나네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2,000 먹다가 10년 지나서 3,000 또 10년 지나서 4,000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설사를 전혀 안 한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설사 안 날 때까지 올리시는 거 괜찮아요. 비타민C는 적게 먹는 게 문제지 많이 먹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비타민C를 드시고 났더니 변비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변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대변 습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아침에 진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화장실 가서 딱 앉으면 자동으로 나와요.
대변 보는 거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저는 잘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충분한 양의 변이 나와. 근데 어쩌다가 점심을 그냥 뭐 요만한 거로 때우거나 그러잖아요. 그 다음날 변이 안 나와요. 대변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며칠 동안 뭐 잘 안 먹고 그런 건 생각을 안 하고 변이 안 나오니까 변비라고 우기는 거야. 비타민C 먹고 변비가 생겼다는 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변비가 생긴 게 아니고 사실은 며칠 동안 자기가 음식 먹는 양이 줄어들어서 매일 보던 변이 이틀에 한 번 나올 수밖에 없. 그건 변비가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다만 미제 비타민C, 로즈힙이 든 거를 계속 드신 분은 로즈힙이 변비를 만들어요. 리포조말 비타민C가 비슷한 거예요. 그 로즈힙을 섞어놓으면은 비타민C가 천천히 녹으면서 다 흡수가 돼요. 그 로즈힙 들어간 걸 막 두 알씩 그렇게 먹으면 그때 오는 변비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국산 비타민C를 먹고 변비가 온 거는 내가 뭘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음식 양을 생각해 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이제 요로결석이에요. 요로결석은 사실은 누구나 생깁니다. 작을 때 다 빠져나가는 거야, 소변으로. 그런데 요로결석 생긴 사람들 딱 보면요, 우선 물을 안 먹어요. 그 물을 안 먹는 분이 언제 공격이 오느냐? 여름에 와요, 여름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소변을 뭐 막 4시간, 5시간 만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소변이 농축이 되면서 돌이 빨리 커지는 거야, 농축이 되니까. 추울 때는 땀이 안 나기 때문에 오줌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로결석 환자 없어요. 소변이 생기는 속도가 늦으면 돌이 생겨서 그놈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알면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비타민C가 요로결석하고 관계가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에게 제일 많이 생기는 돌이 칼슘 옥살레이트. 근데 비타민C가 먹고 대사될 때 나오는 게 옥살산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두 놈이 만나서 돌이 만들어지더라도 물을 많이 먹으면 돌이 커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칼슘하고 옥살산이 만나는 화학 반응을 억제해 주는 게 비타민 B6예요. B 컴플렉스를 하나를 먹거나 또는 마그네슘이 그 반응을 억제해요. 요즘 뭐 마그네슘도 많이 드시잖아. 그러니까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B 컴플렉스 드시고 물 많이 드시고 그러면요, 비타민C 안 먹을 때도 돌이 생기던 분이 비타민C 먹으면서 그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비타민C에 의한 건강 개선 효과를 풀로 만끽하면서 돌 문제도 오히려 해결되는 거예요. 비타민C가 너무너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속 쓰른다고 안 먹는다. 너무 안타깝죠. 비타민C를 통해서 우리가 메가도스를 하고 뇌를 보호하는 효과라든가, 그다음 우리의 혈관을 보호한다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암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 면역도 강화시키고 정말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좀 불편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속이 쓰인다던가, 그다음에 설사를 한다던가, 돌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만 충분히 하신다면 메가도스를 시작하는데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박사님, 저 지방간인데 지방간 치료제 좀. 간이 멀쩡한 분 별로 없어요. 간이 많이 망가져서 오세요. 근데 간 경변이라는 게 섬유화가 진행되는 그것까지 줘요. 망가진 간을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고 항바이러스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몸소 증언자예요. 어떻게 보면 박사님 알게 되고서 정말 먹으면서 간에 대한 걱정은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100%예요, 100%. 박사님, 비타민C 하면은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간에는 이걸 과다하게 먹으면 뭔가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박사님 의견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오래전부터 서울대병원에서 간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같이 실험도 했고, 이제 실험에 이제 그 동기가 사실은 장인어른 때문이었어요. 장인어른이 간 경변 말기까지 갔었잖아요. 아니, 피를 막 그렇게 심하게 토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식도정맥류가 터져가지고 간 경변 마지막 증상 아니에요, 말기 증상. 그때 제가 막 비타민C를 막 먹기 시작할 때 아니에요. 그래서 장인어른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퇴원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비타민C를 진짜 열심히 드시게 했어요. 근데 그 뒤로 치료를 잘 안 하시는 거야.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6개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갔죠, 병원을. 야, 간 기능이 상당히 스테이블 하시다? 그러시고는 한 6개월 정도밖에 못 사실 것 같다 그랬는데 무려 23년을 더 사셨잖아요. 내가 그때 서울대 교수인데,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건 좀 한번 실험을 좀 해봐야겠다 해서 우리가 동물 실험을 한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거꾸로 한 거야. 우리 장인어른이 간 경변으로 6개월도 못 사신다고 하는 분이 막 1년, 2년 갈수록 점점 간이 좋아지시고 치료되시는 걸 보고 거꾸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비타민C가 정말 손상된 간을 회복시키는 메커니즘이 면역학적 메커니즘이라는 게 쫙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계 탑 5% 안에 들어가는 저널에다가 그 결과를 탁 실었잖아요. 박사님 팀에서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서울대 내과 팀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그때는 우리만 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제 뭐 간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간 경화가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간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비타민 C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약이라고 생각해서 간이 안 좋으면은 약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논리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편견으로 이제 막 야단을 쳐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비타민 C는 하루에 60mg 먹으라고 그렇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 내과 선생 머리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6,000ml요? 100배네요. 그러니까 뒤집어지죠. 아니 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이상할 건 없어요. 왜냐면 지식이 없으니까. 어떤 약을 100배를 먹어보세요. 난리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 사실은 비타민 C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 학생 때 배운 지식 말고는 뭐 아는 게 있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비타민 C가 박사님 그러면은 무슨 약처럼 간에 어떤 독성이 있거나 이제 전혀 그런 물질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전혀 거죠? 없죠. 전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암 환자들이 간이 멀쩡한 분 별로 없어요. 간이 많이 망가져서 오세요. 근데 한 사람도 거의 예외 없이 비타민C 주사를 맞는 과정 중에 간은 다 정상이 돼요. 난 그래서 간이 나쁜 건 걱정을 안 해요. 비타민C 드시고 비타민C 정맥 주사 하면은 몇 개월 지나 보면은 다 간은 정상이 돼 있어요. 박사님이 그때 했던 실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제 면역 메커니즘을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심지어는 간 경변이라는 게 섬유화가 진행되는 그것까지 비타민C가 막아줘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젊을 때 제가 이제 간염을 좀 앓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B형 간염으로 시작해서 점차 그게 이제 만성 간염이 되고 간 경화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뭐 간암이 생기거나 결국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박사님 알게 되고서 정말 비타민C 먹으면서 간에 대한 걱정은 저는 거의 안 하거든요.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열심히 먹는데 왜 걱정을 해? B형 간염 환자, 보균자 같은 경우는 비타민C 진짜 잘 드셔야 돼요. 항바이러스 기능이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는 끝내 결국은 간 경변,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예를 참 많이 봤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간 질환 환자가. 그게 사실은 B형 간염하고 일접해요. 근데 사실은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간암이나 뭐 이런 질환은 사실은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들을 안 해서 뭐 지방간 아시잖아요. 지방간이라는 거는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고 운동 안 하면 술까지 또 그냥 먹어대면 이건 원인과 결과 관계가 명백한 거 아니에요. 예컨대 간염 보균자에 의한 간 질환은요. 비타민C를 안 드시고 그거를 해결한다고 그러는 건 넌센스예요. 왜냐면 내과적으로 간을 치료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는 항바이러스 제제나 뭐 이런 걸로 하긴 하죠. 항바이러스 제제가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뭐 그걸 1년, 2년씩 먹으면서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잘 안 들어요. 제가 많이 보잖아요. 저한테 많이 와요. 대학병원에서 뭐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또 인터페론도 맞지 않나요? 인터페론은 굉장히 위험해요. 간단한 그렇게 함부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럼요. 인터페론은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면역 반응상에서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거를 인위적으로 주사하는 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터페론 치료제가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비타민C는 정말 부작용 없는 그렇죠. 최고의 약이네요. 망가진 간을 회복시키는 기능도 있고 항바이러스 기능도 있단 말이에요. B형 간염 보균자들은요. 먹고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간이 좋아지는 거는 한 달 만에도 확 좋아지는데 간염 바이러스를 없애는 건 내가 보니까 막 연 단위로 드시면서 간염 보균자가 항원이 없어지는 게 막 1년, 2년 뒤에 그렇게 생기는 환자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C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B형 간염에 의해서 간이 손상되는 걸 막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냥 사시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박사님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C를 어느 정도 복용하는 게 적당하실까요? 마찬가지예요. 비타민C를요 제발 좀 60ml 먹는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 네. 60ml 먹어가지고 간 절대 치료 안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요즘은 자기 전에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비타민C를 복용하기로 한 분은 저녁 때까지 먹는 건 안 되고 일단 식사로 위장을 꽉 가득 채운 다음에 드시라는 거예요. 네. 그거를 최소한도 2000ml를 하라는 건데 나는 1000ml 먹겠대. 그럼 뭐야? 내 말 안 듣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비타민C 효과 없다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이제 처음 드시는 분들이 속이 불편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있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네. 그런 분들은 1000ml를 시작하면 돼요. 그렇죠. 아, 나는 위가 많이 나빠. 그런 사람은 2000ml를 시작하면 어려워요. 네. 식사를 반드시. 꼭 한 다음에 네. 하나를 먹고 괜찮네? 하면 그걸 한 달, 두 달쯤 하면요 발암물질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손상된 위장 점막이 회복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회복이 되면요 그때는 두 알을 먹어도 속쓰림이 없어요. 한 알이 불편하면 반 알을 하셔도 돼요. 500ml도 적은 양이 그렇죠. 아니에요. 60ml보다는 한 8배. 그것도 10배잖아. 그 네. 거의. 처음 보는 사람들은 비타민C 1000ml 먹는다 해도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상적인 거는 한 끼에 2000ml 정도를 하루에 3번 정도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만약에 위장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속쓰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한 1000ml 정도 식중에 드시면서 하루에 3번 정도로 시작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2000 정도로 늘리시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먹어도 나이트로삼이라는 발암물질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안 먹으면 굶어 죽으니까. 먹을 때 비타민C를 드시면 나이트로삼이라는 발암물질이 안 생겨요. 그러면 500ml라도 드시는 순간서부터 나이트로삼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위점막을 공격하는 물질이 안 생기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회복밖에 없는 거예요. 1000ml가 돼도 속이 안 쓰린 거예요. 2000ml가 돼도 속이 안 쓰린 거예요. 위장 점막이 회복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혜롭게 양을 자기 몸에 맞춰서 시작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간에 대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이제 젊을 때 간염이 있어가지고 병원 생활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초기에 한 10년 정도는 진짜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규칙적으로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고요. 15년 정도는 거의 술도 정말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저는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진짜 간에서 회복됐거든요. 이모부가 내과 선생님이신데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 절대 살찌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박사님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지방간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고 그냥 퍼져 있거나 운동 안 하거나 이러시면 이제 간에 그냥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간이 되고 간염이 시작되는 거고, 이제 그게 간 경화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잘 지키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어쨌든 간이 손상됐을 거 아니에요. 몇 가지 검사를 해보면 혈소판 수치가 좀 낮게 나오고 빌리루빈 수치가 꾸준히 높았거든요. 근데 그게 비타민C 먹으면서 완전히 떨어졌어요. 젊을 때는 혹시 뭐 내가 결국은 간 질환으로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 저는 진짜 몸소 증언자예요. 어떻게 보면 증언자입니다. 그래서 박사님 만나가지고 누구보다 지금은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건강하거든요. 요 시점에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박사님 저 지방간인데 지방간 치료제 좀 그거는요 아유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걸 약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방간인 분은 물론 비타민C 잘 드셔야 돼요. 지방간이라는 간 손상이기 때문에 손상이 더 깊어지는 것을 비타민C가 막지만, 그러나 지방간이 뭔가를 알면은요 비타민C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 지방간은 너무나 왜 생기는지가 분명하고 이것처럼 확실하게 예방 및 치료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맨 처음에는 피하 지방이 되지만요, 그게 점점 많아지면 내장 지방이 되고, 내장 지방의 하나가 지방간이에요. 그런 상태까지 되시면은 지방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알코올 1g하고 탄수화물 1g 똑같은 거 아시잖아요. 칼로리가. 탄수화물을 지금 제대로 해결도 못 하는데 맥주를 막 2000cc씩 막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지방간을 약으로 치료하려고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간이 돼서 뭐 간 기능도 막 손상돼 있고, 뭐 지금 막 간 경부암으로 갈 것 같다라고 의사 선배 진단 받으시면 그 순간부터 탄수화물 제한하고 운동 늘리고 알코올은 일단 끊어야 돼요. 일단. 그렇게 하면요 시간의 문제예요.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비타민C까지 제대로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 두 알씩 드시면요 100%예요. 100%. 지금 이 말 속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치료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